여기 오는 날은 상상할 수 없는 한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900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진행한 실험. 한쪽 그룹은 야생의 고양이 습성대로 날고기를 먹였고, 다른 그룹은 인간이 기르는 고양이들처럼 고기를 익혀서 주었습니다. 주식인 고기를 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양이에게 익힌 고기를 주식으로 먹이자 여러 건강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익힌 음식만 먹은 고양이들은 발달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두개골 발달도 비정상적이었고, 동작도 변하고 더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사육사를 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끼인 2세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익힌 고기만을 먹인 고양이 그룹에서는 인간의 정신질환과 같은 이상행동이 나타났고,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유병률이 갑자기 90%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기생충 문제도 들끓었죠. 그리고 3세대 때부터는 익힌 고기만 먹인 고양이들의 뼈가 얇아지고 물렁해졌고, 골격 기형도 많아지고 네 다리에 모두 골절이 생긴 고양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적 특성의 변화인데, 가열식 먹이를 먹인 고양이들은 성격이 여성화되었고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패턴도 보였으며, 번식 능력도 붕괴되고 정상적인 새끼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익힌 고기를 먹인 고양이 세대는 그렇게 3세대 이후로는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고 대가 끊겼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병든 고양이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날고기 중심으로 먹이를 먹였지만, 처음부터 날고기를 먹인 그룹만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무려 4세대나 지나야 했습니다. 즉, 식이 문제로 한번 집단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문제로 교정되는 데는 4세대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양이 실험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란시스 포텐저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사가 1932년부터 1942년까지 총 10년간 진행한 유명한 실험 연구입니다. 시기가 얼마나 건강을 좌우하는가, 또 그 영향력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포텐저 실험은 사실 최근에서야 대두되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 연구들의 100년 앞선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묘하게 이 실험 연구를 보면서 요즘의 우리 사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진료실에서 있어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저희 때와는 또 다르게 많이 아파졌습니다. 저도 그리 나이가 많은 세대가 아닌데, 저희 때는 그래도 반 친구들 중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는 근골격계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10대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아토피나 기타 다른 문제도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일 반에서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왜 이렇게 근골격계 문제가 많은지, 아니 그 나이에 허리가 어떻게 아프고 관절이 그렇게 아플 수 있는지, 피부 질환은 왜 이렇게 많고 원인 불명의 신경 증상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젊은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야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실험 내용을 보니 꼭 마치 지금의 상황이 3세대 고양이 그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아무리 건강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또 저희 세대보다는 기본적인 체력이나 강성이 좋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터프한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으셨던 거겠죠. 시대가 터프해서 그렇게 지내셨던 것도 있지만, 터프한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었기에 사회 문화도 그렇게 흘렀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이 늘고 있고 이상행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다고 하기에는 고양이 실험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이 문제가 고양이 실험과 유사하게 세대를 거쳐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라면, 세대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데는 무려 4세대나 걸렸으니까요. 실험에서 설계된 구조와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실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실험체라면 현재 조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고양이들처럼 날 것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고양이들이 익힌 고기를 먹였다고 해서 왜 저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에 무언가 대단히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아플까? 우리 아이는 왜 약할까?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실험실 조건의 고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거의 100년 전의 실험이지만 이상하게 오늘따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많은 그런 실험처럼 느껴져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